자, 이제는 여러분 남성분들도 꾸며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여자친구가 없느냐? 꾸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남성 전용 화장품 브랜드 바로 오브제고요. 사실 남성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좋은 제품들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오브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만 바꿔도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많이 발랐고요. 이건 인디안 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바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피부톤 개선, 눈썹, 입술이거든요. 이렇게 펴바르면 이게 턴업도 되고요. 지금 어때요?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남성분들이 대부분 주원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모공이 있잖아. 그치. 근데 모공을 가려주는 것만 해도 너무 깔끔하지. 젊어 보이거든요. 어우 깔끔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로션이랑 에센스에다가 요즘에 이거 거의 대부분 올인원이야. 여기 써 있거든요. SPF 50 자외선 차단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블럭까지 한꺼번에 바른다는 생각으로 요 스틱 파운데이션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눈썹.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썹이 다행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전 해야 돼요. 주원 형은 눈썹을 바르면 이게 인상이 달라져. 한쪽만 해봐요. 여기 그 라인 있죠? 달라졌죠? 네. 진해졌어요. 맞아요. 남자 눈썹 옅으면 인상이 되게 약해 보이거든요. 이 눈썹도 커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술 생기 없으면 되게 창백해 보여요. 이렇게 키스를 부른단 말이야. 뽀뽀를 부르는 입술. 네, 자연스럽게 색이 연출되기 때문에 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타TV 구독자분들 대부분 남자인 거 우리가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97%야. 여러분을 위한 제품이다. 오브제 파운데이션, 눈썹, 입술입니다. 오늘은 두 명의 해설위원과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 축구 들어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시대에 비해서 더 주목받는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올 시즌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이 두 선수를 비교하고 이 두 선수를 분석하는 영상을 굉장히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드 로드리와 카세미루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두 해설위원과 올 시즌의 로드리와 카세미르를 비교 분석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올 시즌 두 선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해설위원이 어떤 부분에서 이 선수가 좀 더 낫다라고 평가하기 사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해설위원이 봤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가 갖춰야 되는 덕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수비를 잘해야죠. 저는 그게 이제 1번이라고 보고 아무래도 수비를 잘해야 된다는 건 결국 그 포지션에 있어서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역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안정감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플레이메이킹이 돼야 됩니다. 역시 패스 능력과 그 볼을 안정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다는 동료들의 확신이 느껴지는 선수, 그런 선수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플레이메이킹은 물론이지만 역시 기본적인 수비력을 탑재해야 올바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팀에 기능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해설위원이 이제 플레이메이킹과 안정감, 수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력과 수비 커버를 봤을 때 누구의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수비력에 있어서는 카세미루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게 팀 상황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에 온 로드리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온 카세미루는 저는 이 둘에게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하는 요소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팀의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분명히 카세미루가 합류할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변수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었고 맨체스터 시티와 비교해봤을 때 올 시즌 최종 순위가 어느 팀이 더 높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맨시티에 손을 들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점을 따져봤을 때는 수비력이나 수비 커버는 팀적으로 봤을 때 카세미루의 공헌도가 훨씬 더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실제 예전부터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레알 시절부터도 카세미루의 그런 수비 관련 능력에 있어서는 또 주목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수비력이라든지 이런 커버 범위에 있어서는 카세미루가 좀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를 잘하고 넓은 범위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 능력이 좋아야 돼요. 운동 능력이 좋으려면 일단 좀 민첩해야 되고 누가 봐도 그 운동 능력에서 우위를 점할 만한 확실한 동작, 반응 속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카세미루가 그 부분에서 로드리보다 저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적으로 카세미루가 조금 더 수비형 미드필더의 수비력의 대명사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된 계기가 저는 이미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첫 시즌 때부터 그 이미지가 구축이 됐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카세미루 선수가 넓은 범위 커버, 공중볼, 경합에 모두 능할 정도로 좋은 운동 능력을 지녔지만 여기에 또 하나가 그 운동 능력이 이 선수 특유의 그 영리한
수비 위치 선정에 든든한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상대 공격을 효율적으로 지연해주면서 팀의 수비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건 지금까지는 카세미로의 인상이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도 저는 더 짙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비력과 수비 커버에서는 두 해설위원 모두 카세미로 선수를 공통적으로 뽑았습니다. 자, 후방 플레이메이킹, 혹은 이제 후방 빌드업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능력도 포함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거는 저는 대부분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전 로드리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일단 맨시티의 빌드업 자체가 로드리를 거쳐가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어쨌든 올 시즌을 기준으로 잡고 이 선수의 지금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월드컵 얘기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 월드컵에서도 로드리는 사실 이제 제 포지션에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이제 센터백으로 출전을 했었는데, 이 센터백에서 출발되는 후방 빌드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을 했고, 그러니까 물론 카세미로 역시도 패스 관련 능력치가 예전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빌드업 관련해서 꾸준하게 좋은 평가를 들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역시도 이러한 본인의 장점을 살려주고 있는 건 로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수치적으로도 증명이 잘 되는 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90분당 패스 성공률 1위가 로드리고요. 또 이 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패스, 빌드업, 그리고 이제 후방 지역에서의 뭔가 패스를 통한 플레이메이킹은 로드리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는 이제 로드리를 꼽는데요. 그 적응하기 힘들다는 펩 과르디올라 축구에 안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맨시티에 왔을 때부터 진작에 적응이 됐던 선수예요. 빠르게 안착이 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3선 미드필더로서 리그 최우수 선수로 계속 활약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어렵다는 펩 축구의 코어를 담당하는 선수,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순환이나 전체적인 로드리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의 전술 자체가 이미 펩 과르디올라의 철학에 부합해서 이미 지금 그라운드에서는 구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의 로드리의 영향력을 역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로드리가 몸이 일단 다부지잖아요. 경합 능력이 좋고, 그 경합 능력 못지않게 발밑에 볼을 잡아두는 터치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볼 간수에 능하고, 여기에 이 선수가 패스를 주는 템포를 무섭게 간결해요. 간결한데 그러면서도 기술적이기 때문에 패스들이 정확하다는 점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믿고 맡기기에는 펩 과르디올라의 검증을 받은 로드리 쪽이 조금 더 손에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반대로 이제 카세미로랑 좀 비교를 해보면, 카세미로도 물론 플레이메이킹이 되긴 하지만 중간중간 잔실수가 좀 있어요. 자, 공교롭게도 수비력과 수비 커버에서는 두 분 모두 카세미로를 선택을 했는데, 후방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이제 빌드업 패스 능력에서는 두 분 모두 로드리를 선택해줬고요.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가 굉장히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정감이거든요. 이게 볼을 잡았을 때도 됐을 거고, 선발로 나왔을 때, 이 선수가 출전하고 있을 때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정감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해주실 건가요? 이 안정감도 저는 로드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로드리가 사실 이 안정감에 대해서는 이 선수가 과연 얼마나 꾸준하게 경기를 뛰면서 팀이 걱정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오랫동안 책임져 주느냐, 든든하게 책임져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드리 선수는 체력 방전이 안 됐을 때 기준으로는 항상 일정한 활약을 꾸준하게 하는 선수예요. 그나마 체력 방전이 됐다는 게 느껴졌던 게 2020-21 시즌 후반기, 2021-22 시즌 후반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체력 방전은 누가 봐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 뛰었을 때 이 시기에 이 정도까지 많이 뛰면 체력적으로 안 지칠 수가 없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로드리의 평가가 깎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려면 아무래도 이전의 경기 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2019-20 시즌 52경기 뛰었고요. 2020-21 시즌 53경기, 그리고 지난 시즌은 46경기, 올 시즌 벌써 30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리 선수가 이렇게 꾸준히 오랜 경기를 뛰면서도 부상도 없고, 오히려 본인의 다부진 신체 능력을 통해서 볼 간수와 영리한 플레이메이킹이 다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 3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감을 지닌 선수는 저는 로드리가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 수보다는 이 안정감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런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이나 아니면 경고랑도 저는 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사실 이 안정감이라는 항목은 이제 비단 올 시즌의 이 뭔가 퍼포먼스를 두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 이 선수가 좀 어땠을 때,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안정감을 보여준다라고 좀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약간 카드 숫자에 주목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경고 한 장 받은 카세미루는 이제 절대 퇴장을 당하지 않는다. 이제 같은 항목으로는 아스날의 이제 자카가 이제 약간 자매품 느낌인데,
카세미르는 저는 로드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합을 하고 이럴 때도 보다 이제 더 터프하게 붙는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 이 5시즌 리그에서 받았었던 경고 카드의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카세미르는 카드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누적 퇴장도 2번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로드리는 과거의 경고 숫자가 좀 많긴 했는데 그 이후 특히나 이제 최근의 기록을 놓고 보면은 경고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시즌 내 누적 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뭐 카드를 받고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하고 이런 항목에 있어서 그리고 안정감이 이게 직결된다는 걸 놓고 봤을 때 로드리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안정감도 두 분이 모두 똑같은 의견 로드리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네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중거리 슛인데요. 가끔씩 한 방 한 방 마무리를 지어야 이제 수비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상대 수비에게는 막아야 하는 경우의 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능력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가 갖춰야 되는 덕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두 팀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올라와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중거리 슈팅에 대해서도 어떤 선수가 나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거리 슛의 경우는 저는 많은 분들이 중거리 슛을 평가할 때 이 선수가 평소에 슈팅, 유슈팅이 되는 중거리 슛 있죠? 얼마나 이 슈팅을 정확하고 많이 차는지를 주목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팬분들의 기억에 남는 건 인상 깊은 중거리 슛 골입니다. 골이 안 터진 중거리 슛은 아무리 그 선수가 평소에 많이 차고 유슈팅을 많이 만든다고 해도 골이 안 들어가면 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인상적인 중거리 슛 평가를 할 때 작대는 항상 골, 멋진 중거리 슛 골이 얼마나 또 필요할 때 들어갔느냐를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올 시즌을 봤을 때 카세미르는 이미 중거리 슛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박스 아니긴 했지만 거의 거리나 각도를 봤을 때 저는 중거리 슛을 봐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바로 카타르 월드컵 당시 브라질 대표팀에서 넣었던 카세미르 선수의 골을 보면 약간 사선 지역에서 이 약간 비껴 맞은 슈팅이 오히려 약간 아웃프런트식으로 휘어가면서 그게 골문 바깥쪽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이런 골들을 보면 카세미르 선수가 제법 인상 깊은 골들을 만들어낼 킥력과 슈팅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레알 시절이나 맨유 시절에 보면 본인이 중거리 슛을 맨유 시절에는 조금 이제 아끼는 것 같긴 하지만 선호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카세미르가 중거리 슛 능력을 충분히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카세미르고요. 사실 이게 기억에 남는 골도 분명히 많고 물론 이제 로드리도 우리가 지난 시즌을 놓고 봤을 때도 이 중거리 슈팅에 의한 원더골들이 있었잖아요. 멋진 골이 이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전에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양 선수가 최근의 기록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저는 카세미르 쪽이 볼을 잡았을 때 중거리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 이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확실히 이런 킥 그리고 중요할 때 한 방을 터뜨려줄 수 있는 시원한 중거리 포는 로드리보다도 카세미르 쪽의 우위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5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4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동일한 선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경합 능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권뿐만 아니라 발밑에서의 경합도 포함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피지컬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프로필상의 신체를 좀 고려를 해보면 로드리가 카세미르보다 큽니다. 로드리는 그냥 이렇게 언뜻 봤을 때도 떡대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리고 키도 한눈에 봤을 때 되게 크기 때문에 190이 넘잖아요 사실 로드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로드리가 조금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 경합 승률은 양 선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공권에 있어서도 비슷하고 그라운드 경합은 오히려 이제 카세미르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이제 보였는데 저는 이 경합에 있어서는 이 선수의 성향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로드리와 카세미르와 로드리를 단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올 시즌 이 성향적인 측면에서 로드리가 카세미르보다는 좀 덜 공격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로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경합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카세미르가 저는 좀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로드리의 프로필상 키가 5, 6cm 정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190이 넘는 이 프로필이 항상 찍히는데 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로드리 선수가 이를 바탕으로 공중볼이나 뭔가 힘싸움을 벌여야 될 때 사이즈를 통해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수비를 시각적으로 더 많이 보여준 건 저는 카세미르보다는 로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합에 대한 수치는 카세미르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카세미르가 조금 더 민첩하게 많은 장면에 관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좀 폭넓게 앞쪽으로 전진하는 압박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드리가 조금 더 후방에 남아있는 역할이라는 점과 그러면서도 신체적으로 찍어 누르는 수비의 빈도로 놓고 봤을
들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올 시즌은 카세미로보다는 로드리의 손을 좀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맨체스터 시티에서 이전의 이야기지만 2019-20 시즌 정말 말도 안 되게 중앙 수비수들이 많이 다쳤을 때 로드리 선수가 센터백으로 내려와서 박스 안에 수비를 하는데도 크게 무리 없는 수비력을 보여줬죠. 게다가 이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카타르 월드컵 당시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쭉 센터백으로 뛰었었는데 감독들이 로드리 선수를 후방으로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로드리 선수의 사이즈에 대한 경합에 대한 수비력에 대한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명의 해설위원과 5가지의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로드리와 카세미로 선수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앞서 이제 수비력과 수비 커버, 후방 플레이메이킹, 안정감, 중거리 슈팅에 대해서는 두 분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경합 능력에서는 카세미로와 로드리로 갈리게 됐고요. 저희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카세미로 반, 로드리 반이 나오네요. 확실히 올 시즌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프리미어리그에서 뽑는다면 두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나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두 팀 모두 나란히 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자료 준비하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리와 카세미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많은 댓글로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